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개인지도 벌써 3주차인데요. 지금 난이도가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어 있냐면 1주차는 나름 조금 쉬웠고요. 2주차는 좀 많이 어려웠고 3주차는 1주차와 2주차의 중간 정도. 그래서 3주차 문제들은 이제 논술은 3주가 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논술은 2주차가 제일 쉬웠을 것이고 1주차, 3주차는 뭐 그냥 기출 수준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주차 빼고 2주차, 3주차는 기출보다는 훨씬 어렵죠. 기출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가 되겠죠. 근데 오늘 문제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A는 좀 더 쉬웠고 교육과정 B가 좀 더 어려웠습니다. 교육과정 A는 평범한 문제들도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었고요. 교육과정 B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문제들인 것 같은 것들도 다 한 번씩 꼬아진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B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답을 쓰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한 번씩 틀어놓은 문제들이 좀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뭐 N수생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초수생 쌤들은 더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지난주에는 아예 못 쓰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번 주에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썼는데 틀리고 뭐 이제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시험 볼 때 체감되는 게 아예 못 쓰면 진짜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도 쓸 수 있으면 덜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지난주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제 벌써 이제 2월, 3월에 이런 실전 모고를 실제처럼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시면 어려움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뭐 유아임용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유아임용이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왜 어렵다고 느껴지냐면은 뭐 공부를 이렇게 자꾸 잘못하니까 이게 할 게 얼마 안 되는데 뭐 제가 자주 말씀 요즘에 드리고 있는데 암기장 암기하고 기출 잘 풀면 한 70점까지는 올라가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대부분의 공부를 우리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한 2달 거리를 10년 동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2달 거리를. 그러니까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문제 하나도 안 풀고 한 2달 정도면 끝나는 분량을 그거를 10년 동안 하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결국은 기출 수준하고 암기장 외우고 딱 들어가면은 70점까지는 받는데 그거를 책을 많이 막 한 수천 페이지 되는 책을 보면서 막 이렇게 자꾸 공부를 줄이는 게 아니고 점점 늘려나가면서 시험장에 가서 다 틀리고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착시냐? 그거는 수험생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착시 효과. 뭐냐면 공부를 안 하면서 자기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량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착각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유아임용 너무 어려워. 나 10년 했는데 거의 정신 돌아버릴 지경이 됐는데 떨어지니까 넌 하지마 어려워.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공부를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공부량이 우리 많지 않아요. 작습니다. 작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서도 이제 교육과정 책도 기본서 나오겠지만 제 거는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할 양이 정해져 있고 아주 작아요. 교수들이 출제하면서 선생님들께 요구하는 거는 엄청난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교사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많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뭐라 그러죠? 왜 속된 말로 왜 막 헛고생하는 거 막 그런 거 막 명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딴짓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리고 착각하는 거야. 나는 공부 되게 열심히 했어. 근데 그건 열심히 한 게 아니고 헛고생한 거예요. 딴 거 하면서 뭐 계속 딴 거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시험에 나올 거를 딱 몰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2달 거리를 10년에 늘려가지고 하면서 너무 많다는 거야. 그리고 진짜 할 건 또 안 해. 그러니까 뭐냐 하면 70점은 2달이면 되거든요. 70점까지 도달하는 건 너무 쉬워요. 한 2달이면 돼요. 2달이면. 2달이면 되는데 그거를 10년 넘게 하고 70점에서 90점까지 올라가는 요거는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고 계속 여기서 맴 도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고 남들 막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어려우니까 하지 마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말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27년간 기출 풀어드리잖아요. 근데 기출을 다 빠뜨리고 말이야. 영역별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대충 해서 문제와 답만 외우는 건 그건 기출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기출 공부한 게 아닙니다. 기출을 공부했으면 유사한 문제 나오면 싹 다 맞출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어드리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 정리를 좀 하겠지만은 사실은 저는 한 10년치를 한 문제씩 다 풀어드리면 좋겠는데 강의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10년치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요번에. 근데 거의 다 풀 거예요. 거의 다 10년치 정도를 거의 다 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역별로 좀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풀어나가다 보면 선생님들 벌써 느끼시겠지만은 저랑 함께 기출 푸시는 선생님들 느끼시겠지만 이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은 엄청 중복되는 거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영역 나오는 게 뻔해요. 근데 똑같은 거를 또 냈는데 또 틀리는 거야. 똑같은 거를 냈는데 작년에 풀었던 N수생이 작년에 틀린 거 또 틀리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하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와 답만 외우니까 아니 어떤 그 교수들이 계속 밥 먹고 공부하는 게 일인데 작년에 냈던 그 부분을 내면서 작년하고 똑같이 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응용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N수생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2달 거리를 10년 동안 공부하는 거 플러스 또 뭐냐 하면 작년에 나온 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이 매년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해 나올 걸 예측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작년 거 공부하고 있어요. 작년 거. 막 재빨리 작년 걸 준비해요. 그건 뭐랑 똑같으냐 하면 유치원 애들한테 보물찾기 시키면은 내 앞에 애가 보물을 찾았어. 그러면 거기는 보물 더 없잖아요. 근데 거기만 계속 파고 앉았는 거야. 그래갖고 보물 찾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유형이 바뀌었으면 또 그것만 막 한다? 그러면 출제진들은 딴 걸 딱 내죠. 당연히 출제진들이 완전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공부하는 방향을 바꾸셔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지만 공부할 거 70점까지 오르는 건 쉬워요. 암기장 달달 외우고 기출 빠삭하게 탁 정리하면은 70점까지는 가요. 그리고 거기서만 못 오르는 거야. 거기서 합격을 못 하는 건데 여기서 한 제가 풀어드리는 5천 문제를 문제 단권화해서 확실하게 딱 잡아갖고 들어가면은요. 그거는 한 90점까지는 나옵니다. 진짜로. 저랑 작년에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문제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하셨던 분들은 각 지역에 수석들 했어요. 정말. 그래서 보통 한 90점 정도 가까이 나오면 수석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 됐든. 근데 저랑 공부하셔서 기출하고 암기장 하시면 70점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그다음에 5천 문제 풀어서 문제가 어떤 각도로 나오든지 맞출 수 있는 연습을 딱 하고 들어가면 거의 90점 가까이 나와요. 근데 이제 2차가 또 있긴 하죠. 2차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대답을 딱 하고 나오면은 2차도 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묻고 있는 것에 정확하게 답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쏠 때 관역을 향해서 쏴야지 자꾸 딴 데로 이렇게 쏘면서 붙기를 바라면 안 되죠. 그거는 컷에서 1차에서 10점 넘게 따도 떨어져요. 그렇게 하면 2차에서도. 근데 1차든 2차든 뭐냐 하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셔야 돼요. 그런 연습을 문제 풀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3월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3월에 실전 모고 보면서 이제 많은 허점들이 있는데 공부는 방향이에요. 공부는 방향입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앉아서 미련하게 하루 종일 앉아있고 잠주려 가면서 10년 공부해봤자 승부가 안 나요. 그거는. 시험에 안 날 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시간만 인생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공부는 방향이에요. 방향을 제대로 맞춰서 가다 보면은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맞추고 가야지. 목적지까지. 내비게이션을 나는 부산 가야 되는데 저쪽에 딴 데로 막 철원 이런 데 맞춰서 가면 갈수록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개인지도반에서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방향 설정이에요. 지금 제가 2월, 3월에 하는 거는 선생님들 답안 고쳐주고 이러는 것도 제가 다 해드리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방향 설정이에요. 방향을 제대로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지금 임용 어렵다 그러고 10년 공부했다 그러고 이러는 거는 방향 설정이 잘못됐고요.
내용을 줄여가야 되는데 내용을 점점 늘려가니까 아니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시간은 24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나 수험 공부한다고 나 혼자 막 100시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계를 인정하시고 그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분량, 인간이 할 수 있는 분량을 생각해서 줄여서 그거를 딱 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드려요, 전. 아시겠죠? 그래서 막 미련하게 진짜로 막 나한테만 시간이 100시간 되는 것처럼 지금 일단 정리하고 아니 그럼 언제 외울 건데. 제가 정리를 다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책에 들어가서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내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게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니까 그거를 또 다시 막 이렇게 정리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외우시기 바래요.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선생님들께 이제 오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공부는 방향이다. 뭐 괜히 에디슨 말에 막 영감 받으셔가지고 에디슨이 천재는 99%의 노력이래요. 그냥 무조건 막 삽질만 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에디슨도 99%의 노력은 1%의 영감이 없으면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감, 방향을 제대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아셔야 돼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유아들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고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진 내용. 법도 우리 사법시험도 아닌데 막 이렇게 두꺼운 책 법 막 다 모아가지고 그걸 다 보고 이러면 참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딱 줄여드리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그거 보셔서 나온 거 또 틀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딱 모아드리면 문제도 5천 문제지만은 5천 문제 정리하면 얼마 안 돼요. 5천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다 풀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강약을 줘서 이제 풀고 그 다음에 풀 거 정리하면 얼마 안 되니까 작전을 가지고 딱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제가 이제 선생님들 시험은 정말 진지한 거잖아요. 선생님들 인생을 걸고 공부하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저도 진지하고 저도 막 열받는 거예요. 어떤 때 열받냐 하면 선생님들이 방향은 저쪽인 걸 제가 명백하게 아는데 딴 데로 막 가고 있을 때 제가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하고 상담하러 선생님 한 번 오셨는데 모고 보고 이제 가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막 틀렸어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겁나는 사람인 줄 알고 오셨는데 저 안 그렇거든요. 원래 이렇게 되게 이렇게 편안한데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막 분노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 진짜 좀 왜냐하면 제 눈에는 어떻게 하면 붙는 길인지가 보이니까 공부 양도 보이는데 자꾸 막 뭐 많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분명히 붙을 수 있는 분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속이 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좀 막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저는 되게 이제 푸근한 뭐 언니 같은 스타일이죠. 친구 같기도 하고 언니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약간 나이값 못하는 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있으면 뭐 친구인지 내가 뭐 가르치는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갈 때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 무섭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저는 이제 공부 얘기할 때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전공에 대해서는 엄격하죠. 이제 대학에 있을 때도 학점 잘 안 주는 교수였어요. F도 많이 주고 이제 그랬는데 애들하고 너무너무 친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선생님들을 이제 합격시켜드리는 게 제 임무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시켜드려야 되는데 자꾸 딴 방향으로 가면 제가 너무 속이 상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리고 자꾸 막 이상한 길을 제시하는 그런 어른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선생님들은 낭떠러지로 내몰라는 그런 어른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 높여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시험 분량은 많지 않아요.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직진하면 1년이면 충분해요. 정말 1년이면 충분하고 직진해서 가면 자신감을 가지고 딱 잡아서 하시면 1년이면 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집중하시고 방향을 항상 생각하셔서 공부해 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제 지금부터는 서서히 문제 단거나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법장학 이런 거 나오면 딱 오리시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물론 다 정리해드리지만 선생님들도 이제 내가 틀리는 게 뭔지 취약점 이런 걸 체크해서 조금 모아둘 필요는 있어요.